이번 시간에는 2018년 이외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유압 밸브 중 주 회로의 압력보다 저압으로 사용할 경우 쓰이는 밸브. 그래서 강압 밸브와 그 릴리프 차이인데요. 그 릴리프 밸브는 주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 최고 압력 설정해준 그 압력값이 넘어가면 그 탱크로 귀환시켜주는 안전 밸브로 사용되는 것이 릴리프 밸브고요. 강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 주 회로가 3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이걸 내가 20메가파스칼로 감압을 해서 압력을 낮춘 후에 실린더에 그 압력을 20메가파스칼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압력을 그 강압해주는 그런 밸브로 쓰이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에 문제에서 보시면 저압으로 사용할 경우 쓰이는 밸브라고 했으므로 답은 릴리프 밸브가 아닌 강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압 모터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압 모터의 단점은 이제 그냥 공압의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기음이 크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습니다. 과부하 시 위험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압과 유압의 그 압력 크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공압은 0.5메가파스칼을 사용하고요. 자, 유압은 4메가파스칼을 사용하는데 과부하 시 위험성이 큰 것은 유압이 되겠죠. 그래서 유압 모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4번 3번이 되겠고요. 공기 압축성으로 인해서 제어성이 나쁜 것. 굉장히 그 공압의 가장 큰 특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다음 중 전진과 후진 운동에서 같은 속도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실린더. 보통 단동 실린더와 복동 실린더는 이렇게 실린더 안에 이렇게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면적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전진 시에는 이렇게 D1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D2입니다.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 전진 시의 면적이 되겠고요. 전진 시에 그 적용되는 후진 시에는 4분의 파이 D1 마이너스 D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 시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도를 같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게 하려면 양쪽에 똑같은 면적으로 두는 거죠. 자, 이게 양로드 실린더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텐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피스톤을 직렬로 연결해주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지지만 설치면적이 좀 커진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동력도 커지게 됩니다. 다이오치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복동 실린더를 합치는 겁니다. 여기 양로드 실린더와는 좀 다르게 양로드 실린더는 실린더가 하나입니다. 근데 다이오치 실린더는 복동 실린더를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다음 유압기기 그림의 기호로 옳은 것. 여기 릴리프 밸브는 자, 이런 식으로 생기게 4번처럼 생기게 릴리프 밸브고요. 자,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강압 밸브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부하 밸브가 되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가 시퀀스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4번 보기 문제 그림은 지금 문제의 그림은요, 여기 공급 포트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탱크로 나가는데 언제 이렇게 나가느냐, 내가 최고 압력을 뭐 40메가파스칼로 설정해놨으면 이 압력이 40메가파스칼이 됐을 때 탱크로 교환해주는 그런 지금 안전 밸브로 사용되고 있는 릴리프 밸브를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압력 릴리프 밸브의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 자, 이 압력 릴리프 밸브의 용도에 따른 분류로는요, 자, 안전 밸브, 이제 압력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그 압력 제어 밸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 밸브는 릴리프 밸브가 맞고요. 자, 압력 시퀀스 밸브와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이제 릴리프 밸브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 이 카운터 밸런스 같은 밸브 같은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 플러스 체크 밸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릴리프 밸브의 용도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시퀀스 밸브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제어를 이용한 밸브이기 때문에 그 안전 밸브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 릴리프 밸브라는 원리가 다른 그 강압 밸브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명칭으로 옳은 것. 여기 다음 이 부분에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흡기 쪽에 이 부분 흡기 쪽에 분기에서 탱크로 가는 그런 바이패스 관료를 설치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것은 분리드 오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브레이크 회로는 자, 의미의 위치에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쓰는 4포트 3H 그 방향제 밸브를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요. 미터인 회로는 흡기 쪽의 이쪽 부분에 이제 일반형 유량제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터인. 제 미터 아웃은 이제 급기 쪽에 나가는 실린더에서 나가는 액추에이터에서 나가는 그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 회로였습니다. 답은 4번이 분리드 오프 회로였고요. 7번입니다. 자, A1의 면적은 30 제곱센티미터, 유속 V1은 자 2m per sec. 자, A2의 면적이 10 제곱센티미터일 때 유속 V2는 얼마인가? 이것은 연소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게 되면 6m per sec가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안트림이 60mm인 관내에 유체가 3m per sec로 흐르고 있을 때 유량 세제곱미터 per sec는 약 얼마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량 연소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자, 얘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므로 V는 3이 V는 3이네요. 3을 나타내게 주면 0.00848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고쳐주게 되면 8.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밀도의 의미.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단위 최적당 질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소형형 펌프와 대용량 펌프를 동인 축천상에 조합시킨 밸브. 우선 2연 베인 펌프 있는데요. 자, 소용량과 대용량의 다단 펌프를 동인 축천상에 조합시킨 펌프가 2연 배연 펌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로터리 인덱싱 핸들링 장치를 이용해서 작업하기에 적합한 것. 이 로터리 인덱싱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부품의 이송이 회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부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할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가공물이 여러 가공 공정을 진행해야 할 때 이때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유압 펌프의 소음 발생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물질 침입, 펌프 흡입, 불량, 작동의 점성 증가 이런 것들 다 소음 발생 원인이 되겠죠. 펌프의 저속 회전으로는 그 소음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속이 아니라 자, 고속 회전일 때 소음이 발생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14번 보시겠습니다. 자, 변이 길이 등을 감지 대상으로 하는 센서가 아닌 것. 자, 변이 길이. 포텐셔미터 같은 경우에도 자, 변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콘덴서 변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동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 철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철심, 가동 철심을 이용해서 변이를 나타내는 차동 변압계라고도 합니다. 차동 변이계입니다. 변이계. 다시 쓰겠습니다. 변이계. 로드셀 같은 경우에는 중량 센서죠. 중량 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보수관리 목적으로 옳은 것. 설비의 보전성을 감소시킨다. 평균 고장시간 MTTR. MTTR의 의미는 그 mean time to repair.
고장 수리 시간이죠. 평균 고장 수리 시간. 자동화 시스템 최상의 유지로 상태를 유지한다. 이 자동화 시스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자동화 시스템 보수 관리 목적이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저비용 시스템 운용으로 인력 수요를 창출한다. 아닙니다. 지금 2번도 평균 고장 수리 시간을 짧게 한다도 이제 비슷한 보수 관리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스태핑 모터가 사용되는 곳이 아닌 곳.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가 간단한데 한 펄스 가실 때마다 약 9도씩 움직이는 그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스태핑 모터는요, 보통 공합이나 이렇게 좀 압력이 비교적 작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유압에서는 이 스태핑 모터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정확한 회전각이 요구되는 NC 공작기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디지털 XY 플로터, 그리고 이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이진 신호 8비트, 이것도 2의 8승으로 나타내면 되죠. 256이 나오고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정성적 제어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 우선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제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성적 제어는요, 이제 시퀀스 제어라고 보시면 되고, 정량 제어는 게르프와 페르프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 페르프가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게르프도 이거는 시퀀스를 나타내고요. 시퀀스 프로그램 제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시퀀스에서는 이제 무접점 제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성적 제어 방법으로는 이 시퀀스 제어를 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실린더의 부하 운동 방향이 고정형인 것. 고정형인 것은 이제 푸트형이랑 플랜지형이 있는데요. 이 푸트형, 이게 1번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명칭. 이게 지금 자기 유지를 해줬는데요. 지금 릴레이의 자기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비접점을 달아서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경우와 이 부분에 비접점을 달아서 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라 하고 이게 2번이라 한다면 이쪽에 해주면 이거는 끊어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프 우선 회로가 되겠고요. 이쪽 2번에 달아주게 되면 온 우선입니다. 켜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회로를 표현해 놨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이쪽 1번에 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오프 우선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온이 우선이 아니라 오프 우선 회로네요. 4번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설비 경제성 평가 방법 중에 평균 이자법에서 연간 비용 산출시 옳은 것. 평균 이자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간 비용으로 상액에 의한 상각비. 이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각비와 평균 이자, 가동비를 취한 방법을 평균 이자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평균 이자법은 정액 상각비, 평균 이자, 연평균 가동비를 취한 방법. 3번이 되겠네요. 22번입니다. 설비의 돌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 설비를 보유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예비 설비를 보유한다 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전 방법 중에 예방 보전이 있었습니다. PM. 이 PM 예방 보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너무 예방을 하려다 보니까 예비 설비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른 2, 3, 4번도 보시겠습니다.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요. 충격 필요의 원인을 없애고 규정된 취급 방법을 지키고요. 설비의 완성적인 부하 요인을 제거합니다. 맞겠습니다. 이게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설비 관리 조직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지금 조직을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종적인 조직 그리고 횡적인 조직에 이렇게 같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매트릭스 조직이 두 개가 있네요. 이것은 제품 중심, 기능 중심 보면 지금 제품으로 이렇게 개발 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제품 중심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4번입니다. 기초와 진동 보호 대상 물체 사이에 스프링형 진동 차단기를 설치하였더니 진동 대상 물체에 진동이 발생해서요. 그림과 같이 진동 보호 대상 물체와 스프링 사이에 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블록을 설치한 이유로 옳은 것. 이것은요. 우선 강성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려버리면 이거는 질량이 높아지겠죠. 강성은 그래도 두고 질량은 높인다. 그대로 둔 상태로 질량 높이게 되면 이제 고유 주파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고유 주파수와 그 진동 강제 주파수가 같아 버리면 공진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고유 주파수가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고유 진동수를 낮추기 위해. 그래서 이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강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유지되고 있고요. 질량을 높이는 거죠. 만약에 보기 중에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 답안이 되겠네요. 질량을 높여서 고유 진동수를 낮추기 위해 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요.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차원벽의 무게는 중간 이상 주파수 소음의 투과 손실을 결정합니다. 무게를 2배 이상 증가시킬 때 투과 손실은 연속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6dB입니다. 6dB.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원벽의 무게는 중간 이상 주파수 소음의 투과 손실을 결정하는데 이 무게를 2배 증가시키면 투과 손실이 연속으로 6dB 증가한다. 6dB.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얼라이먼트의 주요 발생 원인이 아닌 것. 축심의 어긋남이죠. 미스얼라이먼트 주요 발생 원인. 그리고 힘축, 베어링 설치 불량이 되겠습니다. 윤활유의 불량으로는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설비 상태를 정확히 알고 기술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하는 설비 관리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유해품 발주 시기의 결정, 기술적 근거라고 있습니다. 자, 보수나 교환의 시기 또는 범위를 결정하고요. 수리 작업 또는 교환 작업의 실효성 확보. 네, 생산 원자재 수급 및 재고 관리 결정은요. 기술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하는 설비 관리 주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설비 상태를 정확히 알고 기술적 수행한다기보다요. 이런 것들은 발주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소음에서 마스킹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두음의 주파수 비슷할 때는 마스킹 효과가 대단히 커지고요. 비슷할 때. 비슷할 때는 커지고 이게 거의 같을 때는 맥동이 생겨서 마스킹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공장 내 배경음악, 자동차 스테레오 음악 등이 있습니다.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해서 고음이 고음과 저음에서는 이제 고음이 더 잘 들리는 거죠. 이것을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발음원이 이동할 때 진행 방향 쪽에서는 원래 발음원의 음보다 고음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은요. 진행 방향 쪽에서는 원래 발음원의 음보다 고음으로 나타나고요. 반대쪽에서는 저음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것을 마스킹 효과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은 도플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 효과와 가장 관계없는 것.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부하 시간을 나타낸 것. 자, 부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미 가동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설비를 가동시킨 시간에다가 정지 시간, 설비를 멈춘 시간을 더한 시간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초기 고장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것은 설비의 혹사는 이것은 그 마모죠. 그래서 마모 고장기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마모 고장기가 나타나는 그런 고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2번 보시겠습니다. 한 개의 진동 사이클에 걸린 총 시간, 이것은 주기죠, 주기.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역수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3번입니다. 그 흡음식 소음기를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 흡음식 소음기와 반사식 소음기가 나눌 수 있는데, 흡음 소음기라고 하는 것은 흡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 그 실내 냉난방 덕트를 사용합니다.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34번입니다. 패킹을 전열에 가볍게 접촉시켜서 급유하는 방법으로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패드 급유입니다. 모세관 현상이라는 좁은 그 직경을 가지고 있는 관에 그 액체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패드 급유법이 되어 있고요. 이 적하 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인 급유법. 가시 부상 유적 급유법이라는 것은 그 급유 상태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센서 중에 가스 센서로 사용되는 것. 자, 이 문제는요, 그 출제됐을 때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각도 센서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으면 정답이 1번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그 가스 센서를 압조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네, 지금 답은 그 출제했을 때는 이제 모두 정답으로 했기 때문에 자, 답에서도 이제 모두 정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하면 압전형 센서로 보시면 됩니다. 동전형은 이제 속도 센서로 사용 많이 하고요. 와전류는 이제 변이 센서, 전자광학경도 변이 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36번입니다. 제품별 배치의 특징으로 틀린 것. 이것은 라인별 배치로 볼 수 있는데요. 라인별.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사용되는 그런 배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수가 많아지고 가동률이 저하되고요. 작업자의 보존 간접 작업이 적어지므로 실질적 가동률이 상상됩니다. 정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공품이 정체 시간이 길린다는 것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라인별이 아니라 그 공정별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제품별로 공정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체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공정별 배치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은 산정도에 대한 그 개념이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설비 진단 방법 중에 금속 성분 특유의 발광 또는 흡변생 이용의 방법. 이것은 소프법인데요. 소프법에는 자, 원자 흡광법이 있고요. 발광 흡광법이 있습니다. 발광 흡광법에는요, 분석 장치에 따라서 이제 회전, 전극법, 그다음 ICP법. ICP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소프법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설비 관리 기능은요, 일반 관리 기능, 기술 기능, 실시 기능, 지원 기능이 있는데 기술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는 규조형 수리 업무 등의 준비 실시는 이거는 실시 기능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설비 효율화를 저하하는 로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은 설비 효율 6대 로스를 아시면 되는데요. 초기 수율 로스, 불량 수정 로스, 속도 로스, 순간 정지 로스, 작업 준비 조정 로스, 고정 로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3번 가동 로스가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